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영어 입영작,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문장들을 영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3초 안에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나중에 얼마든지 원하시는 문장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0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아들한테 얼마나 자주 전화하세요? 이걸 영어로 해볼까요? How often do you call your son? How often do you call your son? 이렇게 했는데요. 가장 먼저 보시면 how often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거는 얼마나 자주, 빈도수를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do you까지 한 번에 가주시면 좋은데요. do you는 뭐뭐 하세요 라고 질문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ow often do you까지 패턴으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얼마나 자주 무엇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뭐 얼마나 자주 헬스장에 가시나요? 그리고 영어 공부는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call your son, 전하다 당신의 아들한테. 그래서 아들한테 얼마나 자주 전화를 하는지 묻고 있는 거죠. Did you나 will you가 아니라 do you를 사용함으로써 뭐뭐 하세요, 평상시에 하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How often do you까지는 한 번에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세요. 다 같이 해볼까요? How often do you call your son? How often do you call your son?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간단하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간단하지? 그렇죠? 라고 한 번 더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간단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확인하는 느낌이죠. 그러면 It's simple, isn't it? 이렇게 볼 건데요. 저는 학창시절 때 이거를 부가 의문문이라고 배웠거든요. 이걸 영어로 알아보니까 tag question이라고 하더라고요. tag, 옷 살 때 tag 확인 우리 늘 하고 나죠. 옷은 마음에 드는데 이게 재질이 뭔지 그리고 얼마인지 가격도 중요하잖아요. 한 번 더 확인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It's simple. 그것은 간단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냥 간단하죠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라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tag question이라고 볼 수 있고요. It is. 이거를 순서 바꿔서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it is를 순서를 바꿔서 is it. 그거를 부정으로 바꾸면 isn't it?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기할 때도 It's simple, isn't it?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느낌으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It's simple, isn't it? 정말 간단한 게 있을 때 혼자서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그렇죠? 라고 동의를 구하는 느낌이 있어요. 한번 더 해볼게요. It's simple, isn't it?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을 짓거나 생각한 게 있는데 그 생각이, 마음이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죠. 이거는 Have you changed your mind? Have you changed your mind?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그냥 Did you change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Did you라고 하면 뭐뭐를 하셨어요.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묻는 거고요. 생각을 바꿨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과거가 아니라 이번에는 have you라고 하는 현재 완료형의 형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그냥 과거 사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도 마음이 바뀐 상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되고요. Have you changed? have pp 형태의 동사를 취하면 되겠죠. Have you changed? 바뀌었나요? Your mind. 당신의 마음이 바뀌었는지를 묻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바뀐 상태로 있는지까지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Have you changed your mind? Have you changed your mind? 이렇게 하는 거죠. 상황을 생각하면서 얘기해 보시면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 바뀌었어요? Have you changed your min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They must be ready.
자, 이거는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는 확신이 강한 상태일까요? 아니면 약한 상태일까요? 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must는 의무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한 느낌. 추측을 할 때도 틀림없이 그럴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진 추측이 돼요. 그래서 그냥 they are ready. 그들은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라고 사실을 말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나의 추측을 한번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hey are 이 비동사가 must be 이렇게 바뀌었죠. must라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am, are, is가 아니라 비동사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they must be ready. must의 강세도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틀림없이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뭐 준비 시간을 한 30분 줬는데 보통 한 10분이면 준비가 끝난다고 봤을 때 이 정도면 무리 없이 되지 않았을까? 뭐 딴짓을 하더라도 분명히 되었을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얘기하는 거죠. They must be ready. 걔네들 준비 틀림없이 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ey must be ready. They must be ready.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내일 계획이 뭐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는 거고요. 영어로 간단하게 바꿔볼게요. What are your plans for tomorrow? 내일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plans 이걸 복수 형태로 사용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 아주 체계적인 계획보다는 그냥 간단한 장을 보러 간다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이 정도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요? What are your plans?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죠. What are your plans? What are your plans? 중요한 거에 강세 주시면서 멜로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요? 당신의 계획이 이 두 가지에 한번 강세를 줘보는 겁니다. What are your plans? What are your plans? 그리고 내일을 위한 계획이라고 해서 for tomorrow까지 하면 딱 완성이 되는 거죠. 만약 시간을 바꾸고 싶으면 tomorrow 이 자리에 다음 주 next week 다음 주 토요일 next Saturday 이런 것들을 넣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내일 계획이 무엇인지 What are your plans for tomorrow? 한 번 더 해볼게요. What are your plans for tomorrow? 이렇게 묻는 거죠. 강세 있는 거 위주로 머릿속에 단어를 What plans tomorrow 떠올려 주시고 이제 많이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중간 연결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가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그녀는 여기서 3년 동안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다 같이 해볼게요. She has lived here for 3 years. She has lived here for 3 years.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살았어요 라고 할 때 she lived 이것도 사용할 수 있고 she has lived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네, 그냥 과거 she lived 이렇게 얘기하면 그녀는 과거에 살았다. 1년 전일 수도 있겠고 2년 전일 수도 있겠고요. 예전에 살았던 걸 얘기해요. 그런데 현재 완료 have pp는 뭐라고 했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포함된다고 했죠. 그래서 she has lived here 이라고 하면 그녀는 여기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for 어떤 기간은 for를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for 3 years 하면 3년 동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기 살고 있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고 있는데 와서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하면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상태죠. 이거를 포함해서 I have lived here for 3 years. 저 3년째 여기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I lived, she lived 이렇게 하면 나 살았었어. 이 정도 느낌이라면 She has lived here for 3 years. 여기 3년째 살고 있어. 3년 동안 살았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She has lived here for 3 years. 자, 두 가지 의미 단위로 She has lived here 여기까지 하나 for 3 years 여기까지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She has lived here for 3 years. 그렇죠. 그리고 7번째는 산책하러 가요 라고 하고 있죠. 집에만 있으면 몸이 찌뿌둥하니까 우리 산책하자, 산책하러 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Let's go for a walk. Let's go for a walk.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개 나눠볼게요. 우리 뭐뭐 해요 라는 의미를 가진 let's. 산책하러 가다. 이건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 go for a walk. 걷기 위해 나간다는 거니까 산책하러 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뭐예요 플러스 산책하러 가다. Let's go for a walk. Let's go for a walk.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찌푸둥할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Let's go for a walk. Let's go for a walk.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냥 몸이 건조하기보다 상황을 생각하면서 감정 한 스푼만 넣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8번째는요. 더 연습해야 해요 라고 하고 있죠. 뭔가를 하는데 부족함을 느낄 때 있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알듯 말듯한데 입에서 잘 안 나오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문장이 나온다면 I need to practice more. 사실 연습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만이 우리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말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I need to 패턴을 사용해서 I need to practice more. 연습하다는 practice고요. 더 연습하다라고 해서 끝에 more 이걸 더했죠. 그래서 I need to practice more. 저는 더 연습해야 합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엄청 강하게 나 꼭 해야 돼 라기보다는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해야 된다. I need to practice more. I need to practice more. 그래서 우리 배웠던 문장을 혼자서 막 얘기해 보면서 잘 안 나오네. 이럴 때 영어로 한마디 멋있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I need to practice more. 한번 더 해볼게요. I need to practice more. 딱 말하면 완성되겠죠? 그리고 9번째는요. 비가 언제 그칠까요? 아침부터 막 저녁 될 때까지 비가 주룩주룩 너무 많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When will the rain stop? When will the rain stop? 자, 여기서는 사람 주어가 아니라 비가 그칠까요? 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비를 주어로 두면서 얘기하면 좀 더 편하게 얘기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바꿔주셔도 문장이 훨씬 더 편해집니다. 자, the rain, 비가 will stop, 그칠 것이다, 멈출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미래를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질문하고 있으니까 순서를 바꿔서 will the rain stop? 비가 앞으로 그칠까요?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언제 그칠까요? 라고 언제, when을 맨 앞에 넣어주기만 하면 문장이 완성되죠. 언제, when, 비가 그칠까요? Will the rain stop? Will you 하면 너 뭐뭐 할 거야? 라고 미래를 물어보는 거고요. Will the rain 이라고 하면 비가 뭐뭐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언제 비가 그칠까요? 라고 해서 When will the rain stop? When will the rain stop?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10번째는 그들은 지금 피곤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확신을 가진 추측으로 틀림없이 걔네들은 피곤할 건데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들어가죠? must가 들어가야겠죠? They must be tired now. They must be tired now.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they are tired. 그들은 피곤합니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고요. 틀림없이 그럴 건데는 must. 강세를 주면서 그 느낌을 살려보세요. 여러분 얘기할 때 they must be tired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 말하는 사람도 어색하고 듣는 사람도 어색합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확신을 가지는 느낌을 넣어서 말씀해 보세요. They must be tired.
그들은 피곤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피곤할 거야 라고 해서 They must be tired now. 끝에 시간 now를 넣어줬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They must be tired now. 그들은 지금 피곤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확신을 가진 느낌으로 다 같이 해볼게요. They must be tired now.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입영작, 원하는 영어 문장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우리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원어민이 많이 쓰는 거 10개 모아왔거든요. 이 문장을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볼 겁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꼭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 한번 재미있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너 반드시 조심해야 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심해 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좀 더 강하게 너 반드시 뭐뭐 해야 돼 이 느낌을 살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You must be careful. You must be careful.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must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이, 그렇게 하는 게 좋잖아. 한번 해봐. 이것보다는 너 꼭 해야 된다. 이거를 담아서 얘기하는 거고요. 말할 때도 자연스럽게 You must 강세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You must 거기다가 조심하다라고 해서 그냥 careful이 아니라 be careful. careful은 조심하는 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비동사를 꼭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긴박할 때 조심해 라고 할 때는요. be careful. be careful.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You must를 붙이면 너 꼭 조심해야 돼. 이렇게 경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You must be careful. 만약 수영장 같이 미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뛰어놀다 다칠 것 같은 겁니다. 이제 입구에서 얘기하겠죠. 딱 잡고 You must be careful. 너 반드시 조심해야 돼. 이렇게 경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녀는 일주일 내내 공부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다라고 해서 현재 완료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과거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She has studied all week. She has studied all week. 이렇게 됩니다. have pp는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She has studied. 이 말을 들으면 제 머릿속으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될 거고요. 이 기간을 일주일이라고 더 볼게요. 그냥 일주일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라고 하면 all week. 우리 all night이라고 해서 밤새도록이란 말이 있고요. all day는 하루 종일. 그럼 일주일 내내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all week. all week. 그녀는 일주일 내내 공부했습니다. She has studied all week. She has studied all week.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갑자기 못 보던 친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을 애가 아닌데? 너 뭐 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만약 저도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희 네일샵에서 제 친구가 막 남자애가 우락부락한 애가 이렇게 손톱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올 것 같거든요.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 하는 중이니? 그냥 what do you do가 아니라 are you doing? are you ing는 진행형. 지금 하고 있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here? 물론 이 감정 표현에 따라서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What are you doing here?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감정으로도 한번 연습해보고 아까 들은 예시처럼 야, 여기서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here?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연습해보면 나중에 활용할 때도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해하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설명해주고 이해되세요? 이해되는 겁니까? Do you understand? 이해하다는 understand. understand. 뭐뭐 하세요는 do you니까 이해하세요 라고 하면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좋아하세요, 드세요, 가세요, 뭐뭐 하세요라고 하면 do you를 가장 먼저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동사만 넣어 주시면 되겠죠. 이해하세요?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그들은 걸어서 학교에 갑니다 라고 하고 있고 그들은 학교에 가는데 그건 걸어서 가는 거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동사 자체에서 걷다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They walk to school. 더 간단한 방법인 걷다를 동사로 쓰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They go to school on foot. 그들은 학교에 가는데 걸어서 갑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go가 가다인데요. 그거를 걷다의 walk로 바꾸잖아요. walk to school. 걸어서 학교라는 곳으로 간다. 이 to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걸어서 학교에 가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추천해 드리긴 해요.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원어민들은 이게 간단하게 말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단어가 어려운 거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보는 거죠. They walk to school. 그들은 걸어서 학교에 갑니다. 가깝기 때문에 걸어서 학교에 가도 괜찮으면 They walk to school.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는 곧 이사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정을 말할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We're going to move soon. We're going to move soon. 보통 미래를 얘기할 때 뭐뭐 할 거다라고 얘기할 때 will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be going to는 will보다 조금 더 계획이 있고 생각하고 있고 예정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하려고 will, 뭐뭐 할 예정이야. 뭐뭐 하려고 be going to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사를 하다는 move. 그래서 우리는 이사할 예정이야. We're going to move. We're going to move. 여기서 we are은 빠르게 한번 해보면요. were 이렇게 were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원어민들도 이거 빠르게 얘기할 때 we are going to move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we're going to move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들을 때 훨씬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곧 soon을 활용해서 we're going to move soon. We're going to move soon. 우리는 곧 이사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창문이 깨졌어요. 뭐야? 창문이 깨졌잖아. 그런데 창문이 자기 스스로 깬 건 아니겠죠? 나 깨져야겠다 하면서 혼자 팍!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깨졌을 때 영어로 The window is broken. The window is broken. 만약 누가 깼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찰스 broke the window. 이런 식으로 대상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누가 깬지 크게 중요하지 않거나 잘 모를 때 그냥 우리도 창문 깨졌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문 입장에서는 깨짐을 당한 게 됩니다. 이럴 때는요. BPP 수동태 사용해서 The window is broken. The window is broken.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내가 하는 건 그대로 써주시면 되지만 BPP는 당한 거. The window is broken.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겠죠. 자, 여덟 번째는요. 그에게 전화했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뭐 하세요가 아니라 뭐뭐 했어요.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do you가 아니라 did you. 과거는 did you.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혼난 적이 있거든요. 너 학교 갔어? 학원 제 시간에 갔어? 숙제 했어? 이렇게 예전에 했던 걸 물어볼 때는 did you가 잘 어울리고요. 그에게 전화했어요 라고 하니까 전화다 그에게 call him. call him. Did you call him? 너 걔한테 전화했어? Did you call him?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Did you call him? 그에게
전화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9번째는요. 이제 자야 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시계를 보니까 잘 시간이 된 겁니다. 다 같이 뭐 일을 하거나 뭐 밥을 먹거나 뭐 다양한 활동들 하다가 나 이제 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I should sleep now. 뭐 너는 자야 될 것 같아. 너 자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you를 주어로 쓰면 되고 내가 자야겠다 하면 I고 우리 잘 시간이 됐어라고 하면 we라고 하고요. 한국어에서는 보통 이렇게 눈치로 맞추잖아요. 이제 자야겠다. 눈빛과 상황으로 맞추는데 영어는 웬만하면 주어는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자야겠다. I should. 나 뭐뭐 하는 게 좋겠어. Sleep now. 나 지금 자는 게 좋겠어. 반드시 해야 된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할 때는 should가 잘 어울립니다. I should sleep now. 이제 자야 합니다. I should sleep now.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마지막 10번째는요. 뭘 배우고 싶으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 뭐 배우고 싶어? 이거는 영어로 What would you like to learn? What would you like to learn? Do you want to가 아니라 would you like to가 썼다는 거는 더 공손한 느낌일까요? 아니면 편하게 얘기하는 걸까요? 공손한 느낌입니다. Would you like to는 do you want to에 비해서 공손, 정중 이런 느낌이 있겠죠? 하나씩 다시 한번 분석해보면 내가 궁금한 거는 뭐를, 이게 먼저죠? What. 뭐를 하고 싶니? What would you like to? 뭐를 배우고 싶니? What would you like to learn?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앞에서부터 하나씩 쌓아가시면 됩니다. What would you like to? What would you like to learn?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는 뭐 단어 바꿔서 뭘 먹고 싶어요? What would you like to eat? 뭘 마시고 싶으세요?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덩어리로 연습하고 한 번에 쭉 이어서 말해보고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모두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장 쉽고 재미있는 이병작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전 유럽에 가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표현들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입에서 맴돌고 나오지 않는지 제가 모두 꺼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영어 문장 만드는 연습을 반복하면 나중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문장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10문장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저는 추운 날씨를 좋아하지 않아요인데요. 이걸 영어로 바꿔볼까요? I don't like cold weather. I don't like cold weather. 좋아한다. I like.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좋아하세요? Do you like? 이렇게 평서문을 쓰면 부정문이나 의문문으로 한번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3개 많이 사용하거든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좋아하는 거 얘기할 때 I like. 여기서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 I don't like. 여기까지 바로 먼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어 동사가 영어의 절반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지만 말하면 끝나죠. Cold weather. 추운 날씨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 추울 때 나 추운 날씨 별로 안 좋아하는데 I don't like cold weather. I don't like cold weather.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라고 묻고 있고요. 몇 시에 뭐뭐 하세요? 일어나다. 이렇게 의미 단위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주시고 하나씩 바꿔보도록 할게요. What time do you wake up? 몇 시는 what time? 뭐뭐 하세요는 do you. 이걸 붙여볼게요. What time do you? What time do you? 몇 시에 뭐뭐 하세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do you 자리에 did you나 can you 등 다른 것과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늘 하는 건 do you를 사용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what time do you? 몇 시에 하세요? 다음에 어떤 행동만 넣으면 끝나죠. 일어나다, 눈을 번쩍 뜨다라고 해서 wake up 이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get up 이거 사용해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눈을 뜨는 건 wake up, 몸을 일으켜서 어우 잘 잤다고 일어나는 건 get up. 사실은 두 개 중 뭘 써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크게 문제 없겠죠. 이번에 wake up을 써보도록 할게요. What time do you wake up? What time do you wake up? 몇 시에 일어나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녀는 유럽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가본 적이 있어요도 경험, 가본 적이 없어요도 경험. 경험을 말할 때는 현재 완료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말이죠. She has never been to Europe. She has never been to Europe. never 이거를 빼고 보시면요. have pp. 이번엔 비동사의 pp 형태 bene을 사용해서 어디에 있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있어 본 적이 없다지만 가본 적이 없다, 와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 원어민들은 go나 come보다 비동사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she has been to 여기까지 하나의 패턴처럼 기억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녀는 와본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 와본 적이 있다고 하면 she has been to Europe. 자, 그런데 중간에 단어가 하나 들어갔죠? 바로 never 이건데요. 물론 부정문을 만들 때 has에다 not을 붙여서 hasn't 이걸 많이 사용하는데 나는 부족하다.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never이 잘 어울립니다. 한 번도 절대 뭐뭐 해본 적이 없다. 이 정도로 강한 느낌이 되죠. 그래서 강세를 주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She has never been to Europe. 그녀는 유럽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She has never been to Europe. 그녀는 유럽에 가본 적이 없어요. 만약 가본 적이 있다고 하면 She has been to Europe. never만 빼면 되니까 아주 간단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책이 책상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 보통 사람을 주어로 써서 I, you, he, she 이런 게 주로 등장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럼 어색하지 않을까요? 책, 얘를 주인공으로 주어로 둔다면 문장은 훨씬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The book is under the desk. The book is under the desk.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책은 어떤 행동을 막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책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라고 비동사와 함께 말이 활용되고요. The book is, 책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어 동사 얘기했고요. 이제 어디 있는지만 얘기하면 끝나겠죠. 책은 under the desk, 책상 아래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위치 전치사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여기서는 under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래에 있는 걸 말합니다. under the desk, 책상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where is my book? 하면서 책을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친구가 재원, the book is under the desk. 책상 아래에 있어.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책이 책상 아래에 있어요. The book is under the desk. The book is under the desk.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녀는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라고 해볼 거고요. 영어로 바꿔볼게요. 지금 이 순간에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을 좀 더 생생하게 말해볼게요. She is wearing a blue dress. She is wearing a blue dress. 지금 입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 순간을 집중한 거고 현재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입니다. She wears 여기서 she is wearing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 주시면 됩니다. ing 강세 주시면서 생생한 걸 떠올리는 겁니다. 어떤 여성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녀가 입고 있는 거예요. She is wearing. She is wearing. 뭘 입고 있죠? A blue dress. 파랑 드레스를 입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he is wearing a blue dress. 한 번 더요. She is wearing a blue dress. 현재 진행형의 느낌을 생각하면서 얘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는요.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고 영어로 하면 Could you wait a minute?
Could you wait a minute?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얘기해 볼게요. Could you? Can you와 could you 중 어떤 게 더 공손할까요? 그렇죠. could you? 이게 더 공손합니다. 왜냐하면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혹시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거기 때문이죠. 그냥 해줄 수 있어? 그리고 혹시 있잖아. 해줄 수 있을까? 돌려 말하는 게 더 공손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could you wait a minute? 1분만 기다려줄 수 있나요? 잠시만 기다려줄 수 있나요? 라는 의미가 돼요. 우리도 뭐 다급할 때 1분만, 1초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1분, 1초를 달라는 게 아니라 잠시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a moment, a second, a minute 전부 다 잠깐만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할 때는 Could you wait a minute? Could you wait a minute?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7번째는 그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을 말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뭐뭘 하고 있었다. 과거의 어떤 한 시간을 콕 집어내서 그때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는 걸 말해줄게요. He was reading a book. He was reading a book. 이렇게 되겠죠. 원래 현재 진행형으로 했다면 He is reading a book.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 비동사, 요거를 과거로 바꿔주면 과거 어떤 한 시점에 뭐뭐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뭐 어저께 밤에 막 전화를 한 겁니다. 친구가 저에게. 근데 제가 안 받았어요. 친구가 야 어젯밤에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어? 어제 한 10시쯤이었는데 뭐 하고 있었어? 라고 하면 I was reading a book. 나 책 읽는 중이었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이게 과거 진행형이라고 보면 돼요. He was reading a book. 바로 이것처럼 말이죠. 한 번 더 해볼게요. He was reading a book. 그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8번째는 그들은 추울 거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걔네들 옷 입는 거 봐봐. 이렇게 바람 불고 춥다고 했는데 지금 이 반팔 티 하나 입고 갔잖아. 내가 그렇게 자켓 들고 가라고 했는데 걔네들 틀림없이 추울 거야. 자,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추측해 볼게요. 그러면 They must be cold. They must be cold. 이렇게 됩니다. must는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진 추측이거든요. 그래서 they are cold가 그들은 추워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라면 they must be cold 라고 하면 그들은 분명히 추울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가진 채로 하는 추측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애매하게 확신이 많이 떨어지는 추측으로 바뀐다고 하면 They might be cold. 그들은 추울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고요. must가 들어가면 반드시 그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째는요. 어제 뭐 하셨어요? 라고 묻고 있죠. 무엇을 하셨나요? 어제. 이렇게 순서대로 꺼내주시면 되고 What did you do yesterday? What did you do yesterday? 이렇게 됩니다. 무엇을 what? 너는 했니? Did you do? 과거를 물어볼 때 뭐뭐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did you입니다. 그래서 did you do? 라고 하면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라고 묻는 게 되는 거죠.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여기다가 이제 뒤에 이제 주어 동사 다 꺼내고 난 다음에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들을 하나씩 꺼내주세요. 이번에는 어제라는 정보를 더하니까 yesterday. yesterday. 어제 뭐 하셨어요는 What did you do yesterday? 어제 뭐 하셨어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10번째는요.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운 음식을. 네, 이거 좀 많이 보던 형태 중에 하나죠? 영어로 바꿔볼까요? I don't like spicy food. 좋아하지 않는 거 I don't like. 그 다음에 대상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매운 음식은 spicy food라고 하는데요.
중간에 끼어 있는 이 P는요, 약간 된소리로 발음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spicy가 아니고 spicy, 여기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강세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spicy라고 하면 조금 힘들게 느껴질 겁니다. 된소리 내주세요. spicy food, spicy food,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에다가 매운 음식, spicy food, 이걸 넣으면 완성됩니다. 나 매운 음식 안 좋아해. I don't like spicy food. 내가 원래 안 좋아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지원입니다. 영어 울렁증 이렇게 끝내보세요. 원어민이 매일 쓰는 10문장을 같이 한번 입영작 해볼 건데요. 생활 영어 문장이라서 우리 한국어로 봤을 때는 이거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이지만 영어로 하면 또 입에서 맴돌고 안 나오거든요. 모두 3초 안에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영어를 어디서 배웠어요? 라고 묻고 있죠. 이걸 영어로 바꾸면 Where did you learn English? Where did you learn English? 이렇게 됩니다. 어디서 뭐뭐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패턴처럼 기억해 주셔도 좋은데요. 어디인지 궁금하면 where, 뭐뭐 하셨어요 라고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묻는다면 did you, 이걸 합치면 where did you, where did you, 이렇게 되겠죠. 하나하나 생각하려고 하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한 번에 가주세요. where did you. 만약 이게 현재 시를 사용해서 어디서 뭐뭐 하니라고 하면 where do you, 어디서 할 거야 라고 미래라면 where will you,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것과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를 배우다, 배우다 영어를 learn English, learn English. 그래서 이거 두 개로 나눠보면 어디서 뭐뭐 하셨어요? Where did you? 영어를 배우다 learn Englis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Where did you learn English? Where did you learn English? 이렇게 문장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곧 도착할 겁니다 라고 해서 They will arrive soon. They will arrive soon. 미래가 등장했죠? 앞으로 뭐뭐 할 거다라는 말은 will을 사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주어랑 같이 붙여서 얘기하면 They will. They will. 그 다음에 동사 차례죠. 도착하다. Arrive. They will arrive. 그들은 도착할 거야. 여기까지 한 번에 쑥 나오는 게 핵심이고요. 만약 내가 will을 헷갈렸다. 그러면 미래는 will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동사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보여드리는 동사들은 전부 다 기본 동사. 특히 첫 번째 뜻은 꼭 알아야 되니까 도착하다는 arrive. 도착하다 arrive. 이렇게 입으로 소리 내면서 따라하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더하겠는데요. tomorrow, 내일, next week, 다음 주 이런 것들을 넣어도 되지만 그냥 곧 도착할 거다. 애매한 경우에는 soon 이거 더해 주시면 돼요. They will arrive soon. 그들이 곧 도착할 겁니다는 They will arrive soon.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전화했을 때 자고 있었어요. 이거는 I was sleeping when you called. I was sleeping when you called. 과거 진행형을 써보도록 할 건데요. 과거 어떤 한순간에 집중해서 말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현재 진행형 I am sleeping 이렇게 말하면 지금 자고 있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시점을 과거로 돌렸다고 보시면 돼요. 어제 새벽 2시에 뭐 했냐고? 그때 자고 있었는데 이렇게 특정 시점을 탁 찍어서 그때 뭐뭐 하고 있었다는 I was sleeping. I was sleeping. am 대신 was를 사용해서 과거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셔도 괜찮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뭐 할 때 뭐뭐 하고 있었어 라고 하면 when에다가 과거 시를 더하면 됩니다. When you called. When you called.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그냥 과거 시제 you called 이거는 과거를 넓게 보는 느낌이고요. I was sleeping. 과거 진행형은 그 넓은 시간 속에서 한 부분을 콕 집어가지고 정말 집중해서 말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느낌을 살려서 하면 I was sleeping when you called. 앞부분에 좀 더 강세를 주면서 느낌을 살려볼게요. I was sleeping when you call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전화번호가 뭐예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은 뭐예요? 영어로 뭐였죠? What's your name?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하죠? 비슷합니다. What's your phone number? What's your phone number?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what을 사용할 수 있고요. What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고 짧게 줄이면 what 이렇게 되니까 What's your name? 그러면 전화번호가 뭐여도 똑같은 리듬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What's your phone number? What's your phone number? 네, 같은 느낌으로 갑자기 이게 바뀌어서 What's your phone number? 이렇게 되면 좀 어색하고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phone number? 하나를 배웠으면 나머지 것 비슷한 것들은 최대한 비슷한 멜로디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어의 멜로디 자연스러워져서 내가 말할 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훨씬 더 편해질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전화번호가 뭐예요? What's your phone number? What's your phone number?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방금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까요? I've just finished this book. I've just finished this book. 이거는 두 가지 다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과거 시제 I finished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혹은 I've just finished. I've 여기는 have라고 보시면 돼요. have pp는 현재 완료 느낌이고요. 과거의 어떤 한 동작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 이 책을 막 읽어서 지금 다 읽은 상태야 까지 전달해 주는 게 현재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책 나 잠깐 빌려가도 돼? 라고 묻거나 이 책의 내용을 기억해? 라고 누가 묻는다면 야, 나 방금 다 읽어서 지금도 머릿속에 그 책의 내용이 다 있는 상태야. 이거를 모두 포함해서 I've just finished this book.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현재 완료는 좀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많이 말씀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ve just finished this book. I've just finished this book. 방금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일찍 출발해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일찍 출발해야 해요. 아주 강한 느낌으로 갈 수도 있고요. 혹은 일찍 출발하는 게 좋겠어 라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떤 거든 괜찮아요. 내가 그 느낌을 살리면 됩니다. 이번에는 We should leave early. should를 사용했는데요. 강한 느낌일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살짝 부드럽게 뭐뭐 하면 좋겠다라는 느낌일까요? 두 번째가 정답입니다. 느낌만 살리면 돼요. 만약 내가 강한 느낌으로 We have to leave early. 이렇게 쓰면 이것도 정답이 되겠죠. 이 두 가지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해야 한다. 네, 같은 한국어로 쓸 수 있지만 해야 돼. 해야 돼. 이런 두 가지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드럽게 가볼게요. We should leave early. 반드시 해야 한다기보다는 지금 출발해야겠는데 안 그러면 우리 늦을 수도 있어. 이 정도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출발하다를 start라고 해도 괜찮지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떠나는 거 leave라고 하기 때문에 가다, 떠나다, 출발하다 이 모든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딘가 놀러 가서 거기서 막 이야기하고 놀고 있는데 야, 우리 빨리 가야 돼. 빨리 출발해야 돼. 빨리 떠나야만 해. 사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거를 leave로 많이 표현해요. We should leave early. 우리 빨리 가야 돼요. We should leave earl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들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TV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과거 한순간에 TV를 보고 있었던 과거 한순간에 집중해서 말하는 느낌. 어떤 건지 기억나시나요? They were watching TV. They were watching TV.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도 과거 진행형. 이거 얘기할 때 they were 비동사까지 한 번에 쭉 이어서 가신 다음에 동사 부분
ing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중해서 강세를 주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거든요. 그냥 they were watching이라고 가는 것보다 they were watching TV. 조금 강세를 주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ey were watching TV. They were watching TV. 야, 걔네들 내가 어저께 전화했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더라. 도대체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아, TV 보고 있었어요, 걔네들. They were watching TV. 이런 식으로 과거 한순간에 집중해서 말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8번째는 밖에 누가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집안에 있는데 수상한 사람이 바깥에 딱 있을 때 좀 무섭긴 하죠. 그거를 There is someone outside. There is someone outside. 이렇게 주시면 돼요. 뭐뭐가 있습니다. There is. There is. 여러 명이 있다. 이렇게 복수 형태면 there are 써주시면 되고요. 단수는 there is를 사용해서 뭐뭐가 있다라는 존재를 나타내고 있죠. 누군가 있어. 누군가는 someone이죠. 그래서 there is someone. There is someone. 여기까지가 보통 한 가지 첫 번째 의미 단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추가 느낌을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밖에, 바깥쪽에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죠. 밖에는 outside, inside, outside 이렇게 안쪽에 바깥쪽에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안에서 바라볼 땐 바깥쪽이기 때문에 there is someone outside. There is someone outsid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일단 there is someone까지 한 번에 쭉 가주신 다음에 하나 조금 멈춰도 괜찮으니까 there is someone outside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꼭 there is blah blah는 한 번에 가도록 연습해 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ere is someone outside. There is someone outside. 그렇죠? 그리고 9번째는요. 파일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는데 어떤 걸 부탁하냐면 나한테 파일을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Could you send me the file? Could you send me the file? 이렇게 했습니다. 자, can you도 정답이고요. could you도 정답이에요. 이 느낌만 알면 돼요. 더 공손한 쪽이 어느 쪽이죠? 네, could you가 좀 더 공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can you는 뭐뭐 해줄 수 있어라면 could you는 혹시 가능하면 뭐 해줄 수 있으신가요? 라고 돌려서 조심스럽게 말하기 때문에 공손하고 격식 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다 동사가 등장할 건데요. 그냥 주다도 되고 보내주다, 건네주다 뭐 다양하게 있겠죠. 주다라고 할 때는 그 동사가 나온 다음에 누구한테 주는지, 무엇을 주는지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이론으로 기억하기보다는 여기 나오는 문장들을 많이 따라해 주시면 좋습니다. send, 이거는 보내주다죠. 뭐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택배를 보낸다거나 파일을 보낸다거나 이럴 때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대상이 등장할 거예요. 누구한테 보내주죠? me, 나에게 보내주는 거고요. 그 다음 뭘 보내주죠? the file, 그 파일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send me the file, 그 파일을 나한테 보내주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는 아주 공손하게 부탁하고 있기 때문에 Could you send me the file? Could you send me the fil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친구끼리 가볍게 얘기할 건데요 라고 하면 Can you send me the file? 이 정도도 충분하고요. 더더더 공손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끝에 please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Could you send me the file, please? 그렇죠. 이렇게 please를 붙여서 공손함을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커피가 좀 필요해요. 우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정신없고 막 잠들 것 같고 그러죠. 이럴 때 카페인 충전하면 딱 몸에 뭔가 혈기가 돈다고 할까요? 갑자기 정신이 딱 차려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 직장인분들이 아침마다 하는 말 I need some coffee. I need some coffee. 자, 항상 주어 동사가 먼저죠. 누가 뭘 했다. 이거를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저는 필요해요.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I need. I need. 뭐가 필요해? 라고 묻는다면 coffee가 좀 필요해. Some coffee. Some coffee.
보통 액체 같은 것들은 some을 사용해서 많이 표현하거든요.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뭐 개수가 살짝 애매하거나 셀 수 없을 때 좀 있어. 그거를 some을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겠죠. I need some coffee. 나 커피 좀 필요한데? 카페인 좀 충전해야겠는데? 이런 의미의 표현이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 need some coffee. I need some coffee. 머릿속으로 나 지금 너무 정신없어서 커피 마시고 싶다. 이런 느낌을 살려가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해볼게요. I need some coffee. 그렇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원어민이 일상에서 매일 쓰는 영어 표현을 제가 정말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시제와 조동사 등을 활용해서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얼추 알거나 이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지만 입에서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문장들 모두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초보자분들도 설명 들으면서 하나씩 따라하면 충분히 문장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가게가 언제 문을 닫아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거는 When does the store close? When does the store close? 이렇게 됩니다. 일단 내가 궁금한 건 언제잖아요. 언제는 when, 이걸 문장 가장 앞에 꺼내주시면 돼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이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너는 뭐뭐 하니? 라고 해서 do you인데요. When do you? 라고 하면 너는 언제 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너가 주인공이 아니라 가게를 주어 주인공으로 삼아 볼게요. 그러면 do you가 아니라 does the store. do 대신 does를 사용한 건 주어가 3인칭 단수여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닫니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close. When does the store close? When does the store close?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조금 익숙한 do you 대신 does 다음에 사물을 넣는 거,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문장을 정말 깔끔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다 같이 해볼게요. When does the store close? When does the store close? 그렇죠? 두 번째는 그걸 전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말할 때는 현재 완료가 잘 어울리고요. 이렇게 되겠죠? I haven't tried that before. I haven't tried that before. 이렇게 만들어 보겠는데 have pp가 현재 완료 형태죠. 이거의 부정 형태는 haven't pp 이렇게 돼요. haven't 여기 강세를 강하게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본 적이 없다,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해서 try라는 동사를 써볼게요. pp 형태니까 tried 이렇게 되겠죠. I haven't tried. 그리고 여기서는 그걸 해본 적 없다고 하니까 I haven't tried that. 전에 그걸 해본 적 없다고 하고 있으니까 I haven't tried that before. 이렇게 먼저 앞부분을 만들어 주시고 추가되는 부분을 더해 가시면 됩니다. 전체 문장 다시 해볼게요. I haven't tried that before. I haven't tried that before.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탁을 하고 있으니까 Could you wait a moment? Could you wait a moment? Can you wait a moment라고 can you를 사용해 주셔도 되는데 이거를 could로 바꾸면 조금 더 공손하고 격식 있는 느낌이 됩니다. 이게 가능성을 좀 떨어뜨린 느낌이라서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정도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냥 해주실 수 있나요? 보다 더 공손한 느낌이 나죠? 돌려 말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다 wait를 넣어서 Could you wait? 혹시 있잖아요. 가능하시면 좀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고요. 잠깐은 a moment.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wait a moment? Could you wait a moment? 그런데 뭐 can you라고 해도 전혀 문제되는 건 없어요. could로 바꾸면 그런 느낌이 살짝 더해진다는 거. 그렇게 차이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하루 어땠어요? 하루가 끝나고 집에 와서 우리 서로에게 물어보죠. 하루 어땠는지. 이럴 때는요.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영화 보고 오면 영화가 어땠냐고 물어보고요. 여행 갔다 오면 여행은 어땠는지 물어보고 있고요. 이런 것도 우리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 많이 하죠, 평상시에. 그래서 나중에 이 문장을 외워두시면 쓸 일이 정말 많을 겁니다. How was, 어떤 상태였는지, 어땠는지 물어보는 패턴이고요. Your day, 너의 하루는 어땠는지를 물어보는 게 되겠죠. 오늘 하루 어땠어요?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이렇게 기분 좋게 물어보면 또 다정한 대화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 먹고 싶으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 시간 전에 뭐 먹고 싶은지, 그래야지 우리가 뭐 요리를 하든 아니면 식당에 가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내가 궁금한 건 뭐를 먹고 싶으냐요? 무엇이니까 what. 무엇은 what. 그리고 너는 뭐뭐 하고 싶니? 뭐뭐 하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볼 때 do you want to라는 패턴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Do you want to go? 가고 싶어? Do you want to have dinner? 저녁 먹고 싶어. 이렇게 뒤에는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먹다라는 의미를 가진 eat. 그래서 무엇을 what. 하고 싶으세요? Do you want to? 먹다. eat. 뭐 먹고 싶으세요?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도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라고 할 때 What is your name? 이렇게 what이 가장 먼저 등장해 주시면 되고요. 무언가를 하고 싶냐고 물어볼 때는 Do you want to? 이 조각조각을 다른 데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바로 떠올랐을 때 무엇은 what? 하고 싶니? Do you want to? 먹다는 eat. 각각을 이해하고 붙여서 쭉 문장을 얘기하는 것까지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청소하는 걸 도와줄게요 라고 하고 있죠. 그냥 도와주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라고 할 때는요. I will help you clean up. I will help you clean up. help you, 너를 돕다라고 하고 있고 그 뒤에 동사 원형으로 어떤 행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특별한 거 붙일 필요 없이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clean 하면 청소하다인데요. 끝까지 깨끗하게 싹 치우다라고 해서 clean up. 이렇게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clean 대신 clean up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가장 먼저는 I will로 시작하고 있죠. I will.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뭐뭐 할게요 라는 의미죠. I will help you. 너를 도울게. clean up. 청소하는 걸 돕는다고 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 will help you clean up. I will help you clean up. 청소하는 걸 도와줄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생일은 언제예요? 이번에 궁금한 거는 언제죠? 언제는 when. 그래서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조금 익숙한 문장 구조지 않나요? What is your name?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무엇은 what이죠? 이름은 name이고요. 그래서 What i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번에 궁금한 거는 언제인지 궁금하니까 when. 그리고 언제인데 생일이 언제인지 궁금하죠? name 자리에 생일을 의미하는 birthday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일이 언제예요?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이렇게 되는 거죠. 생일이 언제예요? When is your birthday?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What is your name? 이런 식으로 궁금한 것들을 의문사를 사용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그녀가 맞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어떤 여성분께서 막 말씀하셨는데 혹은 내 친구인 여자인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 있는 반면 저거 맞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약하게나마 맞을 수도 있겠다 5대5 정도 되는 추측을 해볼게요. 그거는요. She might be right. She might be right.
그냥 she is right 하면 그녀가 옳아, 그녀가 맞아. 이렇게 그 사실을 그냥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확실하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지도 모르겠는 걸이라고 추측을 한다면 might가 잘 어울려요. 뭐 확신을 가진 추측이라면 she must be right. must를 사용해서 틀림없이 그녀가 맞을 거야. 이렇게 하겠지만 뭐 그런 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할 때는 might를 써주세요. might. 헷갈리는 느낌으로 might.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she might be right. 그녀가 맞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She might be right. 그녀가 맞을 수도 있어요. 옳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헷갈리는 느낌으로 She might be right.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9번째는요. 이거 전에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있는지, 먹어본 적 있는지, 가본 적 있는지 이렇게 무언가 경험을 물어본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건 바로 have you. have you pp입니다. 현재 완료형의 질문이죠. have you done. 하다 do의 pp 형태는 done 이렇게 바뀌어요. 조금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것들은 따로 외워주시면 되는데 특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동사 take라던가 do라던가 make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부터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고 가장 많이 사용하거든요. 사실 동사가 만약 1000개 있다고 하면 1000개가 모두 똑같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앞부분 정말 중요한 게 훨씬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알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have you done this? 이거 해본 적 있으세요가 되겠죠? 했어, 할 거야, 하니가 아니라 해본 적 있어요라면 have you pp입니다. have you done this? 이거 해본 적 있으세요? before 하면 전에죠? 그래서 전에 해본 적 있으세요? 라는 의미가 돼서 have you done this before? have you done this before? 텐트를 치러 갔는데 옆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너 이거 해본 적 있어? 같이 하자. Have you done this befor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혹은 새로운 음식을 먹으러 가는데 Have you eaten this before? 하면 이거 먹어본 적 있으세요? 단어만 바꿔서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멜로디 Have you done this before? 이 표현들을 기억해 두시고 중간에 있는 동사만 바꿔서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이번에 궁금한 건 어디서 뭐뭐 했니? 어디서죠? 여기서는 그냥 어디서 하나만 꺼내는 게 아니라 어디서 뭐뭐 하셨나요를 하나의 덩어리로 패턴처럼 꺼내보세요. 그렇다면 Where did you learn that? Where did you learn that? 이렇게 됩니다. 어디서는 where 뭐뭐 하셨어요? Did you? Where did you? 라고 하면 어디서 하셨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냥 where만 기억하는 것보다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do you, did you가 붙어서 패턴처럼 사용되는 이 덩어리를 기억해 주시면 더 좋거든요. 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Where did you? 어디서 하셨어요? Learn that. 그것을 배우다. 그래서 전체 문장은 그걸 어디서 배웠어요가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Where did you learn that? Where did you learn that? 한 번 또 내가 알려준 적이 없는데 너무 능숙하게 막 할 때 있죠?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Where did you learn that? 한 번 더 해볼까요? Where did you learn that?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입을 최대한 많이 괴롭혀서 말씀하시면 문장이 훨씬 더 친숙하게 다가와서 나중에 사용할 확률이 확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입을 괴롭힐 시간인데요. 2번씩 같이 따라 말하면서 우리 애매하게 기억하는 것들 다시 한번 살려보도록 할게요. 가게가 언제 문을 닫아요? When does the store close? When does the store close? 그걸 전에 해본 적이 없어요. I haven't tried that before. I haven't tried that before.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wait a moment? Could you wait a moment? 오늘 하루 어땠어요?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뭐 먹고 싶으세요?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청소하는 거 도와줄게요. I will help you clean up. I will help you clean up. 생일이 언제예요?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그녀가 맞을 수도 있어요. She might be right. She might be right. 이거 전에 해본 적 있어요? Have you done this before? Have you done this before?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Where did you learn that? Where did you learn that? 여기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뭐 먹고 싶으세요? 무엇을 뭐뭐 하고 싶나요? 먹다. 우리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만들어 봤었죠? 이거 한번 다시 적으면서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훨씬 더 2배, 3배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